안녕하세요. 행운파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뱅크론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화폐가 휴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보시면 더욱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뿐만 아니고 제가 제작하는 영상의 내용은 권유가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직접 하셔야 하기에 그 기준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그럼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2.5% 정도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고물가 시기를 겪으며 우리가 체감하는 수치는 더 높아졌죠. 그래서 2.5%면 얼마 안 되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수치가 됩니다. 매년 물가가 2.5%씩 올랐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내가 가진 현금 가치가 매년 2.5%씩 녹아내렸다는 뜻입니다. 10년 전 1억 원이 가진 힘이 지금은 7,80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이 내 돈 2,200만 원을 그냥 훔쳐간 겁니다. 돈을 그냥 들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가 되어버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더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그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저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드시더군요. 자, 그럼 그 은행 가서 든 적금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A씨는 나는 목돈은 없고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적금 넣을게요 합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2015년부터 딱 10년 동안 은행에 넣으셨다면 원금 2,400만 원에 지난 10년 평균 적금 이자가 2.5% 수준인데 거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지금 통장에는 약 2,650만 원 정도 찍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물가 상승률이 얼마라고 했죠? 네, 2.5%입니다. 은행 이자 받아서 좋아했는데 물가가 오르는 거 빼면 사실상 내 돈은 10년 전이랑 똑같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 2.5% 이상 나오는 곳을 찾아야겠죠. B씨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똑같은 20만 원을 2015년부터 딱 10년 미국의 S&P 500에 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200만 원이 됐습니다. 똑같은 20만 원입니다. 기간도 똑같이 10년입니다. 다만 저축이 아니라 투자였을 뿐이죠. B씨는 2015년부터 매달 20만 원씩 미국 S&P 500에 그냥 묻어둡니다. 팔지도 않고 타이밍도 재지 않고 뉴스도 안 봅니다. 그냥 매달 자동 이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원금은 똑같은 2,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0년 뒤 계좌를 열어보니 약 5,2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2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옵니다. 아니, 뭘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에서 11% 수준이었습니다. 은행 적금이 10년 평균 냈을 때 2.5%일 때 미국 기업들은 매년 10% 넘게 이익을 키워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10%라고 해서 매달 예쁘게 10%씩 따박따박 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해는 마이너스 30%가 찍혀서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해는 플러스 40%가 되면서 환호하게 만들기도 하죠. 투자는 이런 거친 파도를 견디며 시간이라는 맷집으로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이 변동성을 견딘 사람만이 아까 말씀드린 5,200만 원이라는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10년 동안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 A씨 은행 적금은 2,650만 원의 결과로 B씨 S&P 500은 5,200만 원의 결과로 차이는 약 2,550만 원. 이게 뭐냐면 A씨는 인플레이션이 돈을 갉아먹는 동안 그래도 은행이니까 안전하잖아 하고 있었고 B씨는 돈을 일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B씨가 특별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천재 투자자여서도 아닙니다. 현금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들고 있느냐 차이입니다. 정리해보면 딱 이겁니다. 현금은 가만히 있으면 녹는다. 적금은 녹는 속도를 늦출 뿐이다. 투자는 인플레이션 위로 올라탄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위험한 투자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하필 미국이고 왜 하필 S&P 500이냐는 질문이 나오겠죠. 주식이 무서우시면 부동산 입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강남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보다 덜 떨어지고 회복세는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도 많고 입지가 최고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기업 500개를 한 바구니에 싹 모아놓은 S&P 500이 바로 자본주의 세계의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여기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장사 못하는 기업은 가차없이 쫓겨나고 새로 떠오르는 팔팔한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는 정유 회사나 은행이 꽉 잡고 있었다면 지금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혁신 기업들이 이 바구니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입지 좋은 아파트가 알아서 자동 리모델링까지 해주는 격이죠. 우리가 할 일은 이 최고의 입지를 선점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행운파파님, 지금 너무 고점 아닌가요? 좀 떨어지면 살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 소중한 돈인데 꼭대기에서 물리면 어떡하나 겁나시죠? 자,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림의 비용입니다. 팩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란 도둑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 현금 가치를 깔아먹고 있습니다. 내일 사야지, 내년에 사야지 미루는 사이 주가는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내 지갑 속 돈은 계속 녹아내리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욕심이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적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보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달러라는 안정장치예요. 보통 경제 위기가 오면 주식시장은 무섭게 요동치죠. 그런데 그때마다 희한하게 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달러 가치입니다. 자, 과거 사례를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환율은 900원대에서 1,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생긴 손해를 올라간 달러 값이 상당 부분 메꿔준 거죠. 미국 주식은 환율이라는 이중 안정장치가 달린 보험을 들고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가 오면 더 빛을 발하는 자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수치로 팩트체크 한번 더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운이 정말 없어서 2008년 금융위기 바로 직전 꼭대기에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칠게요. 세상이 망한다던 그 시기 말이죠. 자, 다시 은행에 간 A씨부터 볼게요.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성실하게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지금보다 좀 높았잖아요. 그 금리를 다 쳐서 원금 2,400만 원이 10년 뒤에 얼마가 됐느냐? 약 2,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10년 동안 알뜰살뜰 모았는데 수익이 300만 원 수준인 거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20만 원씩 S&P 500을 산 B씨는 어떨까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2008년에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세상이 망한다고 다들 주식 팔고 도망갈 때에도 B씨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달 20만 원씩 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10년 뒤에 계좌를 열어보니 약 4,78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금은 똑같이 2,400만 원인데 결과는 2,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라는 2008년에 시작했는데도 결과는 은행보다 2배 가까이 압승인 거죠. 결국 B씨가 천재라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 싼 가격에 주식을 더 많이 모으는 적립식 투자의 힘을 제대로 누린 거죠. 거기에 하나 더, 2008년 위기 때 달러 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고통을 달러 가치 상승이 보험처럼 딱 막아준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폭락장조차도 시간이라는 맷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수치로 증명된 겁니다. A씨는 10년 동안 그래도 은행이 안전해라며 안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B씨보다 2천만 원이나 가난해진 셈입니다. 2018년에 그 자산은 은행 접근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최악의 시점에 샀어도 결과는 은행보다 압승이었던 거죠. 결국은 주가가 높냐 낮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엔진이 꺼지지 않는 한 1등 기업들의 이익은 결국 우상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언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을 세금 한 푼 안 떼이고 온전히 내 주머니에 넣을까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번 돈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기부라고 말씀드렸죠. 내 소득 수준에 맞춰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을 1원도 안 뺏기고 지킬 수 있는지 그 절세 요새 만드는 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주머니 사정에 딱 맞는 절세 요새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실 시청자분들 상황이 다 다르시잖아요. 이미 상가 월세도 나오고 사업소득이 좀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제 막 월급 아껴서 자금 만들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먼저 내가 이미 다른 소득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수익을 더 내는 것보다 무서운 게 바로 세금 합산이랑 건보료 폭탄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주식으로 번 돈보다 세금이랑 건보료 오르는 게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요,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품 말고 미국 뉴욕 시장에 있는 오리지널 상품을 달러로 직접 사는 방식이 가장 든든한 요새가 됩니다. 이걸 보통 해외 직구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 본토 상품을 직접 사면요,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내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랑 절대 합치지 않습니다. 딱 그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내고 깔끔하게 끝나는 분류과세 형태거든요. 내 사업이 임대소득에 전혀 영향을 안 주니까 가장 확실한 탈출구가 되는 겁니다. 물론
1년에 4천만 원까지 IS 계좌라는 비과세 방패를 먼저 채우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자, 반대로 나는 지금 다른 소득은 거의 없고 이제 막 노후 준비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를 싹싹 끌어모으는 게 기술입니다. 무조건 연금저축계좌와 IS를 찰떡궁합으로 쓰셔야 해요. 연금저축에 돈을 넣으면요, 국가가 참 잘했다 하면서 연말에 낸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그 돌려받은 돈으로 다시 S&P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이 아니라 나라가 준 돈으로 내 노후가 더 빨리 불어나는 거죠. 나중에 은퇴해서 이 돈을 꺼낼 때도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하니까 한마디로 국가 찬스를 풀코스로 누리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세금이 무서운 사람이냐, 원금이 아쉬운 사람이냐에 따라 바구니만 잘 고르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켜서 증권사 앱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돋보기 버튼 누른 다음에 S&P 500, 그러면 상품이 주르륵 나올 건데요.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이름 뒤에 영어로 H가 붙어 있는지 없는지 말이죠. 아까 제가 달러가 안전보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보험 혜택을 다 받으려면 H가 없는 환 노출형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거나 혹은 수수료 제일 싼 거 하나 골라서 내 형편에 맞는 주머니에 담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내 나이에 지금 시작해서 언제 불리나 이런 걱정은 이제 접어두셔도 됩니다. 진짜 위험한 건 10년 뒤에 그때 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나 자신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여드린 과거의 우상향 기록이 미래의 수익을 100%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시장의 부침이 있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내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치하는 리스크와 전 세계 1등 기업의 성장에 베팅하는 리스크 중 무엇이 더 감당할 만한 것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여러분, 투자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용기의 영역입니다.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고민하는 그 찰나에도 우리 지갑 속의 돈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녹아내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S&P 500 ETF는요, 단순히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내가 지금처럼 당당하게 또 품격 있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 같은 개인들이 풍랑을 이겨내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배를 타는 것과 같죠.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흐르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10년 뒤에 그때 행운 파파말 듣고 시작할 걸이라고 한숨 쉴 거고요. 또 누군가는 그때 20만 원이라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며 웃으며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실 겁니다. 이 한 끗 차이가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는 우리 행운파파 구독자분들이 운 좋게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행운을 거머쥐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계좌 하나 만들고 커피 몇 잔 아낀 돈으로 미국 1등 기업들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대한 기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